예전에는 뭐 타이틀이 월 1000만 원이었으면 요즘 월 1000만 원은 월 100만 원인 느낌이 있어요. 구형으로 하면 요즘 또 이제 취급 안 해요. 뭐야 구형 가지고 저래 약간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월 5천만 원 벌었어요 하는 사람들도 사실 그게 인생의 최대 매출일 수 있잖아요. 그게 절대 매월 고정적인 소득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 왜 알고리즘에서 그런 게 엄청 많이 떠요. 20 몇 살에 월 매출 몇 억, 매월 한 5천만 원씩 버는 분들 이런 게 엄청 많이 뜨거든요. 자극적인 거예요. 눈길이 가기는 하는데 너무 이 액수에 초점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괜찮을까?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요즘 가장 문제인 게 사람들이 자극을 찾다 보니까 이전에는 뭐 타이틀이 월 1000만 원이었으면 요즘 월 1000만 원은 약간 월 100만 원인 느낌이 있어요. 맞아. 월 5천만 원이 월 500 느낌이에요. 근데 뭐 일반 직장인들이 봤을 때는 되게 이지감이 많이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회사 생활을 안 하는 것도 있고 많은 이직률들이 보이는데 이상하게 흘러간다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키워드를 좀 너무 높게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익숙해져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전에 뭐 벤츠, 뭐 아우디, BMW, 뭐 5 시리즈, E 클래스 이런 것만 타더라도 되게 높게 봤었는데 지금에서는 그런 건 아예 보지도 않고 페라리 정도 뭐 F5를 끌거나 벤틀리 뭐 플라잉 스퍼를 뽑거나 아니면 리차드 밀을 하거나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차종을 몰라요. 그냥 페라리 이런 거면 좋은 차 아닌가요? 그것도 있는데 또 구형으로 하면 요즘 또 이제 취급 안 해요. 와, 이제 그래요? 페라리 구형 탄다면은 뭐야 구형 가지고 저래 약간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차값들이 뭐 3만 5억짜리 정도는 타야지 좋은 차를 타네 이러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짜와 진짜를 나눠야 되는 게 수준에 맞아서 타는 사람과 수준이 안 되는데 검은 돈으로 타는 사람도 너무 많다 보니까 정의란 무엇이고 성공이란 무엇이고 그 값에 맞는 그 브랜드에 맞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은 딱 물음표인 맞아. 사회인 것 같아요. 시그니엘이든 뭐 트리마제든 뭐 아크로솔프레스든 한국에서도 되게 높게 평가받고 있고 매우 비싼 집들인데 이런 집들에 뭐 20대 뭐 많은 사람들이 막 살고 있잖아요. 이런 걸 사는 거 보면 또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땐 와 저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 어떻게 저런 집에 살 수 있지? 라는 물음표를 던졌을 때 거기에 맞는 사람 있죠. 분명히 있는데 아닌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처럼 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와 저 사람처럼 열심히 살면 나도 될 수 있겠구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한테 배울 점 있는 거 맞고 그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게 성공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과연 그 실체를 봤을 때 과연 이게 맞는 방법이 맞았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주어진 일들을 되게 작게만 느껴지고 소홀히 느낄 수 있는데 굳이 소홀히 안 느껴도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충분히 멋있고 그 일로 통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브랜딩을 통해서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너무 큰 자극제만 쓰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무기들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봤을 때는 좀 그런 것들이 좀 SNS나 매개체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분별하는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월 매출이 사실 5천이 됐다 해도 정말 중요한 건 순이익이거든요. 매출이야 크게 운영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사실 쇼핑몰 같은 데는 순이익이 굉장히 작게 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너무 그 숫자에만 현혹되지 말고 그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눈을 길러야 될 것 같은 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월 5천만 원 벌었어요 하는 사람들도 사실 그게 인생의 최대 매출일 수 있잖아요. 그게 절대 매월 고정적인 소득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제 아시는 대표님이 있어요. 자기 소득에 대해서 객관화를 하려면은 5년 동안 번 돈을 5년 나누는 게 자기 수준이란 말이에요. 연 1억씩 뭐 5년을 했으면은 그 사람은 연 1억 버는 사람이 맞는데 올해 1억 벌어놓고 작년에는 뭐 소득이 없었으면은 그 사람은 2천만 원짜리 사람인 거죠. 갑자기 매출 높게 나와서 순수익 높아질 수 있죠. 근데 그게 영원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저축을 해야 되는 거고 안전자산을 사야 되는 건데 거기에 혹해 있어가지고 나 지금 월 1억 번다, 월 8천 번다, 이게 이치가 맞냐라고 따져봤을 땐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소득이 전부가 아니다. 이게 과연 유지가 될 것인가? 그 전에는 그래 왔는가? 이런 거를 잘 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진짜 저희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일이 되게 재밌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제가 놓치면서 살고 있는 것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삶이 내가 지금까지 봤을 때 후회가 아예 없는가라고 하면은 아예 없진 않거든요. 저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친구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진짜 적어요. 그래서 막 가족들의 사실 여행 사진에도 보면은 제가 항상 빠져있거든요. 저랑 동생이랑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는 하죠. 근데 저는 나 주말에 일해야 돼. 주말에 너무 바빠 이러면서 제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마음이 항상 한켠에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시시콜콜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좀 많이 하죠. 하세요?
저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이제 많이 해요. 왜요? 그 100만 뷰 영상 나온 게 저와의 좀 1부작, 2부작 느낌이 있거든요. 댓글 중에서도 막 이런 말이 많았잖아요. 너무 극단적이다. 저렇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잘 못 살아가죠. 댓글 다 보셨어요? 다 봤죠. 욕이 좀 많았어요. 전 오히려 그 욕이 좋긴 한데 네, 왜요? 뭐 자극제 아닌 자극제가 되기도 하지만 일단은 저는 그렇게 아직 안 살아가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봐도 제가 극단적이었으니까 제가 객관을 봐도 제가 24살 때 처음 친구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24살 때 생겼어요? 보고 싶다는 말을 이해한 게 24살이에요. 보고 싶다는 말 들었을 때 뭐가 보고 싶다는지 이해가 1도 안 됐어요. 그전에는. 맞아. 원래 처음 봤을 때 거의 사이보그 인간인 줄 알았거든요. 감정도 없고 공감 능력도 없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되게 좋았어요. 저도 옆에서 듣는데 자극도 되고 해서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이분은 진짜 색깔로 표현하면은 차가운 하늘 색깔인 사람이었는데 지금 제가 다시 만나서 아까 밥도 먹고 왔거든요. 좀 따뜻해졌다? 약간 그때보다 말랑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게 그 영향일까요? 뭐 연애도 있고 연애도 하시고 그것도 있고 한데 이전에는 이거였죠. 만나봤자 도움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만난 거였고 이제서는 만나면은 되게 유익하고 서로에 대해서 좋은 에너지, 시너지가 나서 더 좋은 사람 알게 되고 소개받고 그거 통해서 하나의 그룹이 생기고 이 그룹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시간이 되면 가는 편이긴 해요. 지금. 맞아. 저도 옛날에는 나는 그냥 내 일 내가 똑바로 열심히 하면 되지라는 생각에서 사람들이 진짜 안 만났는데 제가 유튜버 중에 재유 언니라고 뷰티 유튜버인데 저보다 구독자가 훨씬 많아요. 근데 그 언니를 만나게 됐는데 확실히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뭐랄까 제가 이 언니한테 나는 이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지라고 만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니까 새로운 생각도 열리고 저렇게 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이래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는 좀 열린 마음으로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말고는 돈을 일찍 벌어서 후회되는 건 없으세요? 다시 돌아도 그렇게 할 것 같긴 한데 예. 일단 근본적으로 제가 결핍이 돈이니까 이 돈을 어떻게 벌까만 생각했던 게 학창 시절이었으니까 이것만 파서 이 결핍이 좀 해소됐던 게 24살이었던 거예요. 그 전에 있어서는 감정이란 게 없었던 거였죠. 그때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으니까 돈만 보고 바라봤던 거였는데 어느 정도 좀 벌고 어느 정도 저축이 됐고 어느 정도 부동산도 투자를 했으니까 그 뒤로부터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남아요. 여유로워가지고 근데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막 페이스북이나 뭐 스토리 봤는데 주변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일반 직장인 뭐 돈 200 버는 사람 뭐 180 버는 친구들은 친구들 5명에서 6명이서 막 술 마시고 있고 막 계곡 가고 막 이런 모습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돈적인 건 충족이 됐는데 그렇게 이제 시간을 공유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외롭고 되게 공허하더라고요. 그 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돈은 충족이 됐는데 시간을 공유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말. 너무 돈만 바라보고 안 챙기다 보니까 이제 무의미해진 거죠, 삶이. 벌어서 뭐해가 됐어 이제는. 벌어서 뭐해. 이제는 벌어야지였다가 버니까 이제 벌어서 뭐해 단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랬던 말했던 사사롭지 않은 뭐 일상 대화를 하는 친구 술 마시면서 그냥 뭐 11시 먹어가지고 아침 7시까지 먹다가 그냥 하루 보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이제 일반적인 라이프로 갔던 거죠. 점자님 대단한 사람 많이 만나고 다니시더라고요. 인스타 보면은 시그니엘 살고 이런 사람들이랑 친분이 있어 보이던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항상 쉽게 들을 순 없으니까 옆에서 보고 느낀 것들 아니면 간접적으로 전해드는 것들을 한번 공유해 주세요. 제가 좀 고급 부동산을 다루다 보니까 뭐 트리마지든 유엔빌리지든 한남더리든 뭐 성수 쪽에 있는 트리마지든 뭐 아크로서울 프레스트든 월세 500만 원 이상 낼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연락이 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 듣다 보면은 뭐 이제서는 이제 무덤덤해서 뭐 그냥 한 길 듣고 그냥 받아들이는 편이긴 한데 자수성가들이 연락이 많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도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뭐 관악구에 있는 뭐 신림이나 뭐 봉천동에서 지내다가 유엔빌리지에 살기도 하고 가장 비싼 펜트하우스에 살기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젊은 나이에 돈을 크게 벌다 보니까 이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똑같은 포커스인 거죠. 돈은 그러네. 벌었는데 네. 주변에서 말하면서 이걸 나누면은 야 너 돈 그렇게 많이 버는데 뭐가 힘들어. 소득이 되니까 집도 봤을 때 개포 레미안 브레스티지 살까 아니면 저기 위에 있는 DH 아노이스 살까 저 어디 살지 고민이다. 46평 갈까 50평 갈까 이런 게 지금 진짜 본인의 고민인데 네. 주변 20대 친구한테 그런 말 하면은 자기는 그 친구들 다 원룸 살고 있고 60만 원 70만 원인데 대학교 친구들이든 맞아요. 학창시절 친구들이든 이러니까 그런 자리 가서 할 말도 없어지고 뭐 자랑하는 거야. 자랑하는 거냐. 이래 버리니까 외로운 거죠, 그 사람들도. 그렇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들도 음. 공통된 게 뭐냐면은 음. 똑같이 20대 때 외로웠다가 음.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명, 두 명, 세 명 모이고 이제 그룹이 되고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편안한 거예요. 대화가 되겠다. 뼈가 되는 거예요. 음. 야, 너 이번에 F8 했는데 배기음 되게 좋더라. 아, 그래? 나 이번에 458 되게 좋던데. 막 이런 얘기 해요. 이번에 R8 팔고 막 이런 자동차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저 그냥 진짜 번외인데 궁금한 게 배기음 있잖아요. 네. 저 그거 너무 싫거든요. 네. 그 사람들 지날 때 왕 이런 거 걸으면 너무 귀가 시끄러워가지고 짜증이 확 나는데 네. 왜 부자들은 그 시끄러운 차를 좋아하는 거죠? 아니, 부자들을 하면 안 되고요. 네. 이게 또 나눠져요. 나눠져요. S클래스라 약간 정숙함을 좋아하는 사람과 음. 롤스로이스 벤틀리처럼 좀 영국 신사다운 차랑 시끄러운 슈퍼카스러운 뭐 맞아. 페라리 쪽으로 가는 네. 거나 성향으로 나눠지는 건데 고성능 드라이브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은 그런 걸 찾다 보니까 배기음 속에서 약간 그런 짜릿함이 있어요. 또 짜릿함? 그 사람들 뭐 그 사대의 또 짜릿함이니까 어. 뭐 일단 그래요. 그 사람들의 고민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 배기음이 좋다 막 이러고 네, 있는 거예요? 네. 어렵네요. 네, 어쨌든 좋으세요? 배기음? 저요? 응. 좋은 건 있는데 만약 제가 타면 탈까 안 탈까 또 제 소득이 막 연 몇십억 되고 막 하면은 또 재밌어 할 수도 있죠.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나는 저 돈 벌면 난 이거 안 할 거야 였던 사람이 저였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아, 시계 안 사, 시계 관심없어 거추장스러웠는데 네. 소속된 그룹들과 그런 사람, 어울리는 사람들이 뭐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은 옆에 사람들이 다 리차드미 아. 뭐 리차드미 차고 다 파테필리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뭐가 예쁘네 만에 하다 보면은 나도 그게 뭔가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고 맞아. 나도 슈퍼카 타는 사람 곁에 있으니까 저는 뭐 지금 차도 좋고 저는 약간 4인승밖에 안 타는데 네. 이 그룹에 있고 다 그러니까 이거 매력이 있는데 나도 관심 가지는데 약간 그 집단의 중요성도 있고요. 소득에 따라 사람이 안 좋아했던 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맞아. 해서 극단적으로 난 이거 안 좋아해, 난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단정하기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뭐 상황에 맞춰서 경제적 여건만 되면은 충분히 즐겨도 된다라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진짜 말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저는 나는 차 타면 어차피 돈만 더 빠져나가서 면허고 뭐고 아예 안 따서 차를 안 살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 제 주변에 있는 이제 크리에이터 지인들의 차를 이제 몇 번 타보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차를 보는 그녀들의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허를 따고 싶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기 시작해서 그렇게 단정 지으면서 나는 돈 벌면 그건 안 할 거야 이런 거는 위험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덧붙여서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람이 그 욕심이 있으니까 더 위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있고 그게 아니면 스님해야죠. 사람이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만약에 경기도 외곽에 있는 30년 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25평이에요. 그러면은 좀 신축으로 가고 싶다는 욕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고 상급지를 가기 위해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단 경기도 신축에 살아봐요. 사람이 적응이 되게 빠르잖아요. 맞아요. 적응이 되니까 경기도 이 지역에 어디 가서 나 여기 산다 하기에는 뭔가 좀 그런데 하면 이제 또 이제 서울 입성해야 되고 아파트 살 거면 서울에 있는 신축을 살아 뭐 30평 이상 살아 뭐 이러잖아요. 네. 급지가 괜히 있는 게 아니고 강남 3구가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사람이 위로 바라보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너무 폄하하면서 나는 저러지 않을 거야 말한다는 게 웃긴 거예요. 저희가 자녀가 없다고 칠게요. 자녀가 없을 때는 학군지 안 중요하죠. 우리 애 뭐 모르겠어. 뭐 어디든 그냥 신축 아파트에 그냥 경기도 어디든 뭐 키우면 되겠지 라는 생각 가졌던 사람이 애를 낳으면은 우리 애는 주변 사람들이 되게 정서적으로 깨끗하고 좋은 교육열에 막 키우고 싶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학군지를 알아보게 돼요. 그렇게 목동 보고 있고 대치동 보고 있고 반포동 보고 있고 강북구 위로 가면 학군지가 안 좋으니까 여기로 이사 가지 말아야겠고 돈을 더 벌어서 구축 아파트라도 대치동을 가야겠고 막 강남 3구로 가야겠다 이런 이유들이 다 욕심이고 욕망 때문에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다 생각합니다. 욕망은 자연스러운 거다. 네. 그거를 뭐라고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 속에서 몇십억대 넘어가면은 좀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좀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싸리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박따박 월급 받으면서 지내는 일상이 네. 봐봐요. 500만 원 받으면 그 500만 원에서 그 생활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그렇게 20대, 30대, 40대, 50대 보내고 가정을 이루고 은퇴를 하고 대한 걸로 해서 뭐 창업을 하면서 좀 여생이 좀 길게 정해진 틀에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뭔가 20대, 30대 갑자기 큰 돈을 벌면은 이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이제 물음표가 된단 말이에요. 게임 속에서 레벨 1부터 60까지 있잖아요. 레벨 10을 찍으면은 뭐 전직을 할 수 있고 네. 레벨 20이 되면은 못하던 스킬을 쓸 수 있고 만렙을 찍었어요. 60대 60이 됐으면 만렙이 됐으면 이제 위로 올라갈 게 없잖아요. 이제 키울 맛이 없잖아요. 그쵸.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계정을 이제 팔거나 계정을 없애거나 다시 새로운 캐릭터를 키우거나 하는데 저희 인생이
게임이라고 하는데 다시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전 재산 갖고 있던 걸 포기할 수도 없고. 네, 나의 경험을 다 삭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한 뭔가 레벨업하는 재미, 뭔가 보상해주는 재미, 작년보다 올해 20대부터 30대 되게 성장하는 재미가 있어야지 남은 여생 뭐 100세 인생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건데 뭐 기념일날, 뭐 생일날 뭐 좋은 오마카세를 가든 맞아. 호캉스를 가면서 아 이 맛이 일을 하는 거지. 이는 너무 너무 좋아하는데 좋다. 그 사람들은 그 일상이야. 매일 가도 돼. 맞아. 매일 가면 뭐해? 흥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천천히 단단하게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지 빠르게 갑작스럽게 성장을 하면은 그 제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뭔가 불행으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좋은 말이다. 너무 요즘 막 유튜브에 이런 자극제를 찾아서 나도 큰 돈 벌어야지 그럴 수 있어, 좋을 수 있어. 사람 욕망에 큰 돈 벌고 싶죠. 저도 큰 돈 벌고 싶은 거고 모든 사람들이 큰 돈을 벌고 싶은 거니까. 근데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꾸준히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꿈이고 지금 거기 하고 있는 자기 일이 될 수도 있고 뭔가 그 자신만의 흥미를 꾸준하게 발생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돈을 단기간에 지금보다 더 빨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까지는 알겠어요. 이게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떻게 하면 한탕을 제대로 챙겨야겠다라는 그 경로가 눈에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안 하는 이유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그거 이루면 뭐 할 건데? 너무 공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돌아가서 더 힘들게 제가 이렇게 사업하는 것도 해보고 이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큰 돈이라는 게 쉽게 갖지 못하는 거니까 탐이 나는 거지 그거를 가진다고 무조건 행복할 거란 보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릇을 천천히 키워나가서 그 돈을 품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어르신들이랑 보살피는 걸 좋아해요. 뭐 봉사활동 하면서. 그러면 봉사활동 하면은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엔 그런 시작점이 뭐 어르신들이 보살피는 걸 좋아해가지고 나중 돼선 실버타운을 만들어서 실버타운 운영하는 대표님도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 게 되게 건강한 시작과 끝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더 많이 듣고 싶어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평소에 듣지 못하는 이야기들이라서. 이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뭐 베럴멘토 라디오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20-30분 정도 더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점자님이 맨날 뉴스 같은 것도 엄청 자세하게 챙겨보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업계에 있으니까 최신 트렌드도 알아야 되고 하루마다 이슈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더 라디오로서 좀 음성으로 풀면은 여러분도 좀 더 이해가 되게 쉽게끔 풀어서 말을 할 거니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도 좀 도움될 수 있는 뭐 1대1 대면 상담이나 뭐 자본금에 맞춰서 뭐 부동산 지식에 맞춰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바로 대면으로 상담해드릴 예정이어서 워낙 갖고 계신 지식이 많으니까 정말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꿈은 딱 하나요. 그냥 뭐요? 다 같이 상급지로 넘어가자. 사고 팔고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이번 하락장 통해서 뭐 철산이라는 뭐 대단지도 가지기도 해왔고 최근에 법인 명의로도 주택을 매도를 했어요. 제가 마이너스 본 것도 아니고 시기에 맞춰서 수익률 한 100% 보고 나와가지고 또 서울에 있는 주택을 또 매수를 하려고 계속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저의 현황과 지금 현재 부동산 청약 현장은 어떤지 지금 기존 매매 주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의 고민과 고객들의 고민도 같이 나눠볼 거니까 뭐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 이거 진짜 부동산 시장에 현업에 있지 않으면 사실 기사로밖에 확인을 못 하잖아요, 일반인들은. 여러분 너무 기사만 믿지 마시고 현장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기사랑 현장이랑 좀 많이 달라요. 그것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우리 같이 아까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세요. 파이팅!